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 1위 게임 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좀 긴데 그 블리자드와 액티비전이 합병을 해서 생긴 회사이기 때문에 이름이 기네요.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주로 콘솔 부문을 맡은 액티비전, PC 버전을 맡은 블리자드, 모바일 부문을 맡은 킹, 이렇게 세 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멀티 플랫폼 세상에서는 구분만 이렇게 해놓고 사실상 서로의 IP를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구분하는 게 이렇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각 자회사별 히트작을 보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액티비전에는 콜 오브 듀티가 있고 블리자드에는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킹에는 캔디 크러쉬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중에서 수익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콜 오브 듀티인데요. 이 게임은 시리즈로 내놓을 때마다 흥행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블랙옵스, 모던 워페어, 워존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번에 발표한 4분기 실적에서도 작년 11월에 출시한 블랙옵스 콜드워의 성공으로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2020년 액티비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8%나 성장한 39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20%나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영화 같은 스토리랑 몰입감 있는 게임 전개로 플레이어들에게 호평을 받은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액티비전의 호실적의 배경에는 COD가 있었군요. 이 정도로 성장하려면은 신규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돼야 되는데 숫자를 좀 짚어주십시오. 네, 액티비전의 MAU, 즉 월간 이용자 수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4분기 MAU가 3분기 대비 1,700만 명이 증가하면서 70%나 성장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가 원래 신작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계절성이랑 모멘텀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이건 엄청난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작년 말에 진행했던 컨콜에서 그 IP를 활용해 가지고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실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실제로 2020년 12월 25일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콜 오브 듀티 모바일 버전을 중국 본토에 출시를 했었는데요. 당시 사전 예약만 5천만 명에 달해서 사람들이 놀랐었는데 출시 첫 주이자 12월 마지막 주 그 한 주에만 1,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4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네. 역시 제대로 성공한 IP를 갖고 있는 게 참 무섭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아니죠. 액티비전 말고 블리자드는 이제 어땠습니까? 네, 블리자드도 역시 와우의 확장팩인 어둠 땅을 11월 24일에 출시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출시했기 때문에 와우 유저들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었습니다. 어둠 땅이 출시를 하면서 매출액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41%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과 비교를 하면은 2.7% 오히려 조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와우의 실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업부인 그 킹은 어떤 회사일까요? 네, 킹은 2015년 11월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로 인수가 되었는데요. 당시 업계에서 충격을 주었던 빅딜일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캔디 크러쉬 사과로 히트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킹은 2015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4억 7,400만 명의 모바일 게이머를 보유하던 큰 회사였습니다. 당시 블리자드도 하스스톤 모바일 버전 이런 거를 출시를 하긴 했었는데 다른 모바일 게임이랑 비교를 하면 좀 부족한 실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바일 게임 시장이 더 커질 것을 예상을 해서 블리자드 측에서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킹을 인수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과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킹이 뭐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캐시 카우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캔디 크러쉬 자체 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앱 결제가 많아지면서 57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2019년 대비하면 약 14%가 성장한 수치였습니다. 성장 속도가 액티비전만큼 빠르거나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착실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임 회사는 아무래도 신작 출시가 얼마나 꾸준히 있느냐, 그리고 게임의 흥행성, 이게 이제 주가를 드라이브하는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액티비전이 매년 이제 그 블리즈컨이라고 하는
게임을 발표하는 이런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이게 2월 달로 연기됐네요. 네, 코로나로 2월 19일에서 2월 20일 이렇게 양일간 개최되는 걸로 미뤄졌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누구나 블리즈컨에 참석해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창립 30주년의 블리즈컨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개최했던 블리즈컨에서 오버워치 2와 디아블로 4의 출시에 대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코로나로 개발 일정이 조금 지연은 되고 있지만 이번에 개발 진행 상황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공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게다가 악투 게이밍이라는 회사가 디아블로2의 리메이크 버전을 출시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악투 게이밍이라는 회사는 2019 블리즈컨에서 디아블로4랑 오버워치2, 그다음에 와우, 어둠 땅 이런 것들을 출시할 거를 발표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맞춘 적이 있는 게임 회사로 이 소문의 신빙성이 좀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디아블로 모바일 버전인 디아블로 이모탈이 그동안의 베타 기간을 끝냈기 때문에 이 올해 좀 출시를 할 것 같은데 그 정확한 날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블리즈컨을 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게임사 경쟁력 부분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왜냐하면은 게임 경쟁사도 많고 이제 게임이 흥행할 수 있느냐 신규 게임이 나왔어도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이 동사가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는 핵심 경쟁력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그런 브랜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파워, 그리고 그 브랜드를 사랑하는 플레이어들, 뭐 이런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프랜차이즈 능력이 좀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18년 차인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우는 신작을 낼 때마다 북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매출 1위를 차지하는데요. 우리가 마치 마블 시리즈를 이렇게 소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액티비전 콜 오브 듀티 스토리 라인도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블리자드도 이제 뭐 넓은 유니버스를 갖고 있다 이런 게 뭐 특징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버워치나 스타크래프트에 나왔던 그런 캐릭터들이 히어스라는 그런 게임 안에 캐릭터로 다 나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이 좀 플레이어들을 계속해서 유인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블 영화 보면은 그 이제 주인공들이 여기저기서 다 나와서 같이 뭐 나오는 인피니티 워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게임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예. 자, 그러면은 뭐 실적을 서부별로 뭐 해주셨으니까 종합해서 하나의 회사로 해서 실적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액티비전의 실적 호조로 매출액 81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한 15% 정도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회사 측에서는 올해 매출액 가이던스를 한 82억 2,500만 달러로 상향을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여기에다가 올해 매출액 87억 정도를 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면 PER 밸류에이션 30배, 그 다음 PSR은 9배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밸류에이션은 아주 착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경쟁사 대비해서 2022년까지 신작이 꾸준히 출시 예정이라는 점에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IP를 갖고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수익 모델을 개선한다는 점이 또 주목할 만한데요. 이미 성장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수익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있을 블리즈컨에 주목하는 것도 향후 방향성을 알아보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